막말 또 다소 가벼운 언행, 보수로서 품격이 없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내가 막말한 거 한번 대보십시오. 어떤 말을 막말을?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아니, 말씀하세요. 죽자 시리즈 뭐 예를 들면 예? 죽자 시리즈라고 들어. 그러면 이수진 장군이 사적생 그것도 막말이네. 뭐 이수진 장군이 생적사 사적생 뭐 그 이야기한 것도 죽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막말이네. 글쎄,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다. 그 팩트지 않았습니까? 그걸 갖다가 참 제가 이런 말을 냈으면 막말 시비가 안 났을 거예요. 서가하셨다. 그 말했으면 절대 막말이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내가 그 막말이라고 하도 그러길래 죽자. 아니 그게 왜 막말입니까? 이수신 장군 말씀하신 것도 막말이고 저는 뭐 말만 하면 시비를 걸어요 또. 아니 뭐 저기 유승민 후보한테 뭐 이정이 보는 것 같다. 또 심상정 후보에게 어차피 안 될 후보.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제 막말로 비춰지는 거죠. 나도 수없는 막말 들었습니다. 그날 뭐라고 했습니까? 파렴치하다 이런 소리 안 했습니까? 꼼수 사태 가지고 자기는 사퇴도 안 하고 자기는 뻔뻔스럽게 내가 그래도 내가 막말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희 같다. 내가 보기엔 이정희 같아요 하는 짓이. 그거 아마 동의하는 국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다음부터는 내 이정희라고 이야기 안 하고 또 할 말이 따로 있습니다. 자꾸 나한테 그 찍고 대들면 내 할 말이 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정희를 보면 이정희라는 말은 막말 아니죠. 내 막말한 거 있으면 그 유승열 기자. 아니 그러니까 후보님의 그런 언행이 장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도 혹시 그런 그 옛날에 사실 막말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일 심했죠. 대통령 짓 못해 먹겠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막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보수는 저거는 어떻게 무슨 짓을 해도 보수 뭐 어떻다. 노무현 대통령 막말이 제일 심했죠. 그때 언론에서 대통령 품격을 이야기한 일 있습니까? 많이 했죠.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때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전달하기 쉬운 서민의 소위 말하자면 평균적인 시중의 말로 이야기하는 거를 그걸 막말로 매도를 하고 난 대통령이 되면 위선을 안 부리겠습니다. 위선 부리고 어떻게 가식적인 말하고 난 그런 거는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지도자한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지도자가 정말 이거는 문제가 되는 닉슨 같은 지도자지. 지도자의 말의 품위를 따져가지고 말의 품위는 굳이 말라 그러면 외교관 만날 때 외국 정상들과 이야기할 때는 품위를 지켜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평균적인 언어로 쉬운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걸 갖다가 아주 국민들한테 고담준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유순열 기자님 충고를 깊이 새겨듣고 집권하면 내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야기는 내가 그 박지원 선배가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를 찍으면 홍준표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홍찍자로 다 바꿨습니다. 홍준표를 찍으면 자유대한민국을 지킨다. 그거로 다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아마 그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판이하게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국회의원님들이 70% 이상 득표를 할 수 있다. 지금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돌아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는 그런 구도는 나는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 최근에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지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걸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거짓말 논란이 끊이지 않고 또 지난번에 북한 인권 결의안 문제를 갖고 내 이야기할 때 TV 토론에서 청와대 회의록을 공개하면 이게 대부분 답이 나올 건데 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느냐 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보니까 청와대에 메모가 공개가 돼서 송민숙 회고록에 보면 문재인 후보 거짓말도 크게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거짓말하는 분 그리고 또 안보 관련해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분한테 과연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저는 보기에는 대통령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예. 동남풍이 불면 대선이 달라진다. 우파가 지면 낙동강에 빠져 죽어야 한다. 영남 유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지역주의는 한국 정치가 극복해야 할 과제인데 지역주의를 오히려 부추기고 거기에 기대시려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의가 아니고 그게 대한민국 선거 패턴입니다. 여태 있어 왔던 선거 패턴인데 왜 저만 지역주의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그건 옳지 않죠. 지금 호남에서 지금 선거 패턴을 할 때마다 92%가 호남 지지를 했잖아요. 그건 지역주의 아닙니까? 그거는 극도의 지역주의죠. 그런데 유일하게 저만 앉아서 지역주의에 매몰되어 있다.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지금 호남의 선거 패턴이 오히려 지금 그 안철수 후보나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는 그 자세히 보시면 그 호남 1, 2중대입니다. 호남 1, 2중대고 안철수 후보 당의 국회의원이 지역구가 25명인가 됐는데 23명이 호남입니다. 2명만 수도권입니다. 그런데 지역당 1, 2구도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어요. 호남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가 절반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거기 90%가 훨씬 넘는 지지율이에요. 그게 지역주의 아닙니까? 영남에서는 오히려 지지율이 75%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남풍이 불면 대선 판도가 달라지죠. 수도권에 올라오고 하면. 그건 여태 있었던 선거 패턴을 이야기하는 건데 왜 저만 지역주의로 그래 매몰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당이나 문재인 후보당은 선거 끝나면 무조건 합칩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합당을 합니다. 합당을 해야지 국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1번이 되든 3번이 되든 합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두 후보는 별개의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후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우파 진영에서 그걸 알게 되면 그 두 사람 중에 안철수 후보를 찍을 수 있을까요? 그건 나는 못 찍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왜 저만 지역주의로 몰고 있습니까? 아까 후보님께서 이번 선거가 안보 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정치 얘기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이 안보까지 질문드리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고요. 이어서 6차 핵실험도 준비하고 있고 또 연이어서 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지금 그 한국 안보상이 좋지 않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자고 주장하셨는데 네. 왜 전술핵을 배치해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나토의 5개국이 전술핵을 재배치했습니다. 독일하고 이태리하고 벨기에하고 제 기억에는 터키하고 또 한 나라가 있는데요. 유럽에 전술핵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토에서 그 핵단추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남하 정책을 계속 하니까 전술핵을 재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핵은 핵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저는 억제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육자 회담에 얽매여 가지고 또 좌파 정권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북에 퍼준 게 70억 불이 훨씬 넘습니다. 핵탄두 하나 만드는데 1에서 3억 불 듭니다. 1에서 3억 불. 근데 우리나라가 좌파정권 10년 동안 북에 넘어간 돈이 8조가 훨씬 넘습니다. 달러로 치면 70억 달러가 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핵실험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4번인가 5번을 이 정부 와서 시작했고요.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을 했고. 핵을 제조하고 판매하려면 우선 돈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술 개발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좌파정권 10년 동안 북은 핵 기술을 축적하는데 돈과 시간을 번 겁니다. 육자회담 한다고 매달려 있을 때 과연 외교로 그 핵이 제거가 됐습니까? 계속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제 막바지 단계까지 왔어요. 미국이 본토를 공격한다고 할 만큼 위협적인 단계까지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는 북에 가서 김정은이 만나 핵 제거하겠다? 나는 그게 참 철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이 만났어요.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이 만났어요. 핵 제거했습니까? 핵을 도와주기만 했지. 또다시 달러를 안고 북에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평화를 돈으로 구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뒤에 오는 정권은 어떻게 감당을 할까요? 매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정은이한테 달러를 갖다 바치면서 살아야 합니까? 핵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플루토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재처리를 안 했을 뿐이지. 일본에 플루토늄이 수만 톤이 있습니다.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핵탄두 1000개를 1년 6개월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무장하는 것은, 자체 핵무장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습니다. 동아시아에 핵 도미노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차선책으로 뭐냐? 미군의 전술핵을 들어와서 남북 핵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루어야지 나중에 북이 핵 폐기하면 전술핵을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문재인 후보가 지난번 토론 때 91년도 뭐 남북 비핵화 선언에 반한다 그런데 남북 비핵화 선언은 이미 북이 위반을 했죠. 비핵화하기로 했는데도 지금 핵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나이브한 생각으로 또 낭만적인 생각으로 대통령이 되고 국군 통수권자를 하려고 하는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가 들어와야지 되고 또 북의 특수 11군단에 대응하는 그런 해병특전사령부를 창설을 해서 북의 20만의 특수정예 부대를 부술 수 있는 그런 정예 강군을 만들어야 됩니다.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정책으로 가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핵공갈에 늘 불안하게 떨면서 달러를 갖다 바쳐야 됩니다. 예,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힘의 균형, 핵의 균형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당 부분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답변에서 말씀하실 때도 우려하셨지만은 일본의 핵무장을 빌미를 줄 수 있던 우려도 있고 또 중국에서 또 강하게 이 한국의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본 오키나와 지역에 핵이 다 철수가 됐죠. 지금은 됐는데 중국의 반대, 일본의 반대, 특히 일본의 반대는 안 하리라고 봅니다. 일본은 안 하리라고 보고 일본은 그 미일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일본을 침공하면 미국이 자동 개입을 합니다. 전쟁에. 미일 상위 방위 조약에 따라서. 그러나
한미 상위 방위 조약에는 자동 개입 조항이 없습니다. 침공을 하면 의회 동의를 얻어야 돼. 의회 동의를 얻어서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일본 관계는 일본의 완벽한 핵 우산 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일본의 현재 핵무장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국의 핵 우산하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상 아주 미흡합니다. 만약 북한이 ICBM을 개발하는 목적을 저는 한국에 전란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만든다고 봅니다. 북한하고 미국하고 사실상 북한도 그거 알 겁니다. 전쟁해 본들 게임이 안 된다는 거. 그러나 한미 상위 방위 조약에 자동 참전 조항이 없는데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북한이 전단을 개시하고 미국 동부 지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할 때 미국 의회에서 자기 나라의 핵 공격을 그걸 감안하고 그걸 감수하면서 한국에 참전을 하겠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저는 북한이 ICBM 개발하는 목적을 단순히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고 한반도에 만약 유사시에 미군 참여를 발목을 묶기 위해서 ICBM 개발한다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봅니다. 내 국방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 감안해 보면 한반도 전술핵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술핵 문제는 그렇게 잘 정리를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말씀하셨었는데 지난번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었고요. 그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은 사실상 중국이 일부였다라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물론 그 어떤 맥락에서 시 주석이 이런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은 시 주석이 잘못된 역사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불쾌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홍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것은 주얼레 씨가 그 중국 지도자 할 때 한 발언하고는 정면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그때는 주얼레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은 한국 발해 고구려 이걸 전부 독립성을 인정을 했는데 시 주석이 어떤 연유로 이런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나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이 문제는 강력히 인식을 바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가식적인 말하고 난 그런 거는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지도자한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지도자가 정말 이거는 문제가 되는 닉슨 같은 지도자지. 지도자의 말의 품위를 따져가지고 말의 품위는 굳이 말하면 외교관 만날 때 외국 정상들과 이야기할 때는 품위를 지켜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평균적인 언어로 쉬운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걸 갖다가 아주 국민들한테 고담준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유순열 기자님 충고를 깊이 새겨듣고 집권하면 내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야기는 내가 그 박지원 선배가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를 찍으면 홍준표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홍찍자로 다 바꿨습니다. 홍준표를 찍으면 자유대한민국을 지킨다. 그거로 다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아마 그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막말 또 다소 가벼운 언행, 보수로서 품격이 없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내가 막말한 거 한번 대보십시오. 어떤 말을 막말했는지.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아니, 말씀하세요. 죽자 시리즈 뭐 예를 들면
죽자 시리즈라고 들어. 그러면 이수진 장군이 사적생 그것도 막말이네. 뭐 이수진 장군이 생적사 사적생 뭐 그 이야기한 것도 죽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막말이네. 글쎄,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다. 그 팩트지 않았습니까? 그걸 갖다가 참 제가 이런 말을 했으면 막말 시비가 안 났을 거예요. 서가하셨다. 그 말했으면 절대 막말이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내가 그 막말이라고 하도 그러길래 죽자. 아니 그게 왜 막말입니까? 이수신 장군 말씀하신 것도 막말이고 저는 뭐 말만 하면 시비를 걸어요 또. 아니 뭐 저기 유승민 후보한테 뭐 이정이 보는 것 같다. 또 심상정 후보에게 어차피 안 될 후보.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제 막말로 비춰지는 거죠. 나도 수없는 막말 들었습니다. 그날 뭐라고 했습니까? 파렴치하다 이런 소리 안 했습니까? 꼼수 사태 가지고 자기는 사태도 하러 판이하게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국회의원님들이 70% 이상 득표를 할 수 있다. 지금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돌아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는 그런 구도는 나는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 최근에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지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걸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거짓말 논란이 끊이지 않고 또 지난번에 북한 인권 결의안 문제를 갖고 내 이야기할 때 TV 토론에서 청와대 회의록을 공개하면 이게 대부분 답이 나올 건데 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느냐 했는데 오늘 내 아침에 나오다가 보니까 청와대에 메모가 공개가 돼서 송민숙 회고록에 보면 문재인 후보 거짓말도 크게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거짓말하는 분 그리고 또 안보 관련해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분한테 과연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저는 보기에는 대통령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예. 동남풍이 불면 대선이 달라진다. 우파가 지면 낙동강에 빠져 죽어야 한다. 영남 유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지역주의는 한국 정치가 극복해야 할 과제인데 지역주의를 오히려 부추기고 거기에 기대시려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의가 아니고 그게 대한민국 선거 패턴입니다. 여태 있어왔던 선거 패턴인데 왜 저만 지역주의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그건 옳지 않죠. 지금 호남에서 지금 선거 패턴을 할 때마다 92%가 호남 지지를 했잖아요. 그건 지역주의 아닙니까? 그거는 극도의 지역주의죠. 그런데 유일하게 저만 앉아서 지역주의에 매몰되어 있다.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지금 호남의 선거 패턴이 오히려 지금 그 안철수 후보나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는 그 자세히 보시면 그 호남 1, 2중대입니다. 호남 1, 2중대고 안철수 후보 당의 국회의원이 지역구가 안 하고 자기는 뻔뻔스럽게 내가 그래도 내가 막말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희 같다. 내가 보기엔 이정희 같아요 하는 짓이. 그거 아마 동의하는 국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다음부터는 내 이정희라고 이야기 안 하고 또 할 말이 따로 있습니다. 자꾸 나한테 그 찍고 대들면 내 할 말이 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정희를 보면 이정희라는 말은 막말 아니죠. 내 막말한 거 있으면 그 유승열 기자. 그러니까 후보님의 그런 언행이 장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도 혹시 그런 옛날에 사실 막말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일 심했죠. 대통령 짓 못해 먹겠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막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보수는 저거는 어떻게 무슨 짓을 해도 보수 뭐 어떻다. 노무현 대통령 막말이 제일 심했죠. 그때 언론에서 대통령 품격을 이야기한 일 있습니까? 많이 했죠.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때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전달하기 쉬운 서민의 소위 말하자면 평균적인 시중의 말로 이야기하는 거를 그걸 막말로 매도를 하고 난 대통령이 되면 위선을 안 부리겠습니다. 위선 부리고